자, 주간 메이저리그 저희가 항상 옆에 사이드큐브에서 그러니까요.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또 앉아서 진행을 네. 하니까 굉장히 또 새삼스럽고 느낌이 아니, 다른데. 내년에는 뭐 이렇게 같이 셋이 앉아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느낌 꽉 차 보이고 정말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주간 메이저리그도 항상 종목별로 좀 꼽아보다가 오늘은 우리 방송 컨셉에 좀 맞춰서 내년에 메이저들이 살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또 그 종목을 보기 전에 섹터는 무엇이 좀 유망한가? 이 정보들을 제가 좀 서칭을 미리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3가지 섹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안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반도체 섹터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보여주시죠. 자, 2021년에 메이저들은 반도체 섹터를 유망 섹터로 본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 반도체 뭐 워낙 내년에 전망이 좋다. 우리 뭐 반도체가 거의 우리 증시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니저님 얘기 또 여기서 정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섹터 전반을. 대박이죠, 뭐 반도체. 아, 자, 대박입니까? 노래를 하도 대박이다. 많이 불러가지고. 워낙 삼성전자가 쭉쭉 올라가서 이번에 8만 네. 살짝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3주 됐나요? 네. 그때만 해도 이 자리에서 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박수 치고 계시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땅을 치고 이제 후회를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네. 반도체 중소형주 소부장 들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들고 계세요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네. 신고가 가는 종목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제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이제 포텐셜이 한참 많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가격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는 종목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아, 벌써요? 그렇죠. 밑에 있는데 눌려 있을 때 사신 분들 이미 수익 20%다 넘어갈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내년 그러면- 사이클이 뭐 거의 뭐 대박 수준으로 캐펙스가 엄청나게 이제 내년 늘어나고,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설비 투자 총 금액을 보면 내년이 또 이제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경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이제 통계 내는 기관에서도 뭐 반도체 하면 대만,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고, 뭐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 AMD, 엔비디아, 퀄컴 이런 회사도 있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메모리 대장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야. 대한민국, 대만, 미국 이런 나라별로 또 통계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반도체 캐펙스 설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전망이 밝은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꼽았습니다. 어머. 야, 삼성전자 우리나라네요.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괜히 뿌듯하죠,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맞아요. 빨리 좀 알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게 또 주간 메이저리그가 네. 주간 이제 메이저 수급을 또 보고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 뭐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오늘 반도체에서 또 이제 수급 특징주라고 할 만한 거는 LB 세미콘. LB 세미콘 한번 보겠습니다. LB 세미콘 참 좋은 종목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게 조정이 있을 때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LB 세미콘을 좀 이제 과거에도 눌려 있을 때 이렇게 네. 좋은 종목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 말씀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모 종목 토론방에서 이거 왜 안 올라가냐고 또 이제 한탄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드디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고 오늘부로 완벽한 신고가를 돌파를 그러네요. 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그렇죠. 기관 러브콜도 어마어마합니다. 7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고 이 종목 사실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빠르게? LB 세미콘 사실 네. 뭐 가격 전략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네. 이제 제가 또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해가지고 LB 세미콘은 이제 막 신고가 하늘 열렸다 뭐 이 정도로만 코멘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B 세미콘이 이제 또 제가 회사 내용 잠깐 얘기할 시간 될까요? 근데 네네. 네. 그렇죠. 이거를 얘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LB 세미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또 종목 얘기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잘 보세요. LB 세미콘. 세미컨덕터가 이제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LB가 뭘까요? LB 인베스트먼트라고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또 빅히트 지분 들고 있다고 해서 옛날에 빅히트 관련주였어요. LB 맞아요. 세미콘이.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LB가 뭐냐면은 영어로 그냥 LB입니다. 알파벳. LG 그룹 아시죠? 네. LG 그룹이랑 가족 회사의 사촌지간입니다. 아하. 원래 범 LG가거든요. LB 그룹이. 근데 LB 그룹 안에 있는 반도체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다라고 이제 회사 이름만 보면 딱 아시는데 실제로 LB 세미콘 매출의 대부분이 LG 그룹 향이었어요. LG 디스플레이어 매출 비중이 아주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이제 가족끼리 이제 몰아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LB 세미콘이 한 2년 3년 정도 전부터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DDI라고 해가지고 네.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나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미지 센서
아니면 전력 반도체, PMIC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제 펌핑이 뭐냐면은 그 이제 배선 연결하는 거예요. 기판이랑 이제 물리적으로 배선 연결하는 걸 이제 펌핑 공정이라고 하는데 펌핑 이제 많이 하고 테스트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매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LB세미콘이 올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면 어디 들어가는 걸까요, 저게? 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냥. 아닙니까? 그렇죠. 핸드폰이 네. 상반기에 좀 안 좋았고 하반기에는 뭐 많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았죠. 그 LB세미콘이 올해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내년 실적이 아주 좋을 걸로 전망됩니다. 내년에 핸드폰 네. 몇 대 팔린다고 전망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대략 그냥. 그래도 한 500만 대 이상은? 엄청 많습니다. 전 죄송합니다. 세계죠. 여쭤봤어요. 전 세계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5천만 대. 전 세계에서 내년에 핸드폰이 14억 6천만 대. 14억. 네. 1년에 14억 대 팔린다. 네. 14억. 네, 저희 14억 스케일이 6천만 대 전망되는 드러났습니다. 중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생각에 500만. 그렇죠. 예, 예. 삼성전자가 또 네. 자랑스럽게도 핸드폰 판매 대수 기준으로 거의 뭐 매년 1등이에요. 1등이죠. 1년에 네. 보통 전 세계 3억 대 1등. 정도, 네. 좀 많이 팔면 3억 1천만 대 뭐 그렇게 파는데 네. 핸드폰도 좋고 그리고 저 이미지 센서, 네. 이미지 센서 외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거를 또 외주 받아서 하는데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 와중에 간 신고가고 신고가를 또 기관 거의 혼자 만들었어요. 외국인이랑 개인은 신고가가는 내내 매도했습니다. 특히 오늘도 그렇고 네. 명부 폐쇄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메이저가 올린 신고가 그래서 LB세미콘 뭐 좋은 종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LB세미콘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 메이저들이 꼽은 종목,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 또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2차 전지였습니다. 뭐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친환경 안에도 묶일 수 있는데 또 친환경 하면 우리가 내년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바이든 수혜주로 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 섹터도 굉장히 유망한 것 같거든요. 이 섹터도 좀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매니저님. 이 종목이 2차 전지에서 왜 나와라는 종목 하겠습니다. 네. E&D. E&D? 네. E&D는 이거 잘 네. 아실 거예요. 한 네. 3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인 네, 것 3주, 같은데. 4주 전에 제가 아예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2차 그때는 전지. 얘기를 할 때 주력을 네, 이제 반도체? 그렇죠. 배기가스 저감 장치 쪽으로 제가 이제 지금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맞아요. 네. 2차 전지 좀 생소해요. 그렇죠. E&D 본업이 원래 지금 이제 국내에서 또 미세먼지 줄인다고 해가지고 미세먼지 네. 특별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특별법 내용이 당연히 뭐 국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좀 줄이자 뭐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 가동량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석탄 그만 태우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노후 경유차 있죠. 경유차 오래되면 또 매연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기가스 저감 장치 착용을 의무화하는 거죠. 노후 경유차에는. 네. 그럼 그 저감 장치를 달 때 또 비싸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내 돈으로 달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요. 자, 본인 부담금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면 E&D가 해요. 아. 그래서 본업 실적이 뭐 너무 좋고 본업으로만 해도 실적이 막 1년에 50% 이상씩 좋아지고 있는데 네. 2차 전지까지. 그렇죠. 갑자기 여기다가? 뜬금없는 2차 전지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네. E&D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E&D를 이제 상장한 지가 E&D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제 7월쯤에 여기 거래가 이제 많이 터졌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죠. 네. 여기서 상장을 했거든요. 참고로 E&D가 상장하기 전에 차트가 이제 왜 있는지 간단하게 이거 상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가끔씩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차트 보면 옛날 차트가 있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이전 상장인가? 그렇죠. 이전 상장이어서 오. 그래요. 신규 상장 IPO 하는 애들은 이제 앞에 차트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앞에 차트가 있는 애들은 KOTC라든지 아니면 코넥스라든지 이런 데 상장돼 있던 애들이 코스닥으로 올라오면 예전 차트 같이 찍히기 때문에 비상장일 때 차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 상징이 여기거든요. 진짜 상장에 거래가 많이 터졌던 이날. 상장을 하면 보통 공모자금을 모집하죠. 공모자금이 E&D가 정확히 얼마였냐면 344억이었습니다. 344억을 조달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220억, 3분의 2죠. 220억을 이제 양극할 물질 전구체 증설에 사용하겠다. 이거 에코프로의 자회사 중에도 에코프로 GM이라고 비상장사가 있는데 걔도 전구체 생산하거든요. 네. 네. 그 양극재의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D 본업이 튼튼한 상태에서 공모에서 조달한 돈의 3분의 2 이상을 전구체 증설에 사용할 예정인데 지금도 전구체 라인이 있어요. E&D가 한 1000톤 네. 규모 정도 되는데 그걸 3배로 늘리겠다. 그럼 E&D가 누구랑 거래하는데 이제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2014년, 6년 전인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 케미칼이랑
LNF한테 공급 중입니다. LNF 요? 그렇죠. ENDD 저 LNF는 다 아시잖아요. LG화학도 다 아시고 얘한테 공급 중. 그래서 ENDD는 본업도 원래 튼튼한데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전구체까지 이제 묶여 있고 공모자금 땡겨서 그대로 투자하는 거라 재무 구조도 괜찮다. 보통 설비 투자 많이 하는 종목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공모 자금으로 설비 투자하는 거니까 사실상 재무 구조, 재무 리스크는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네, 그래서 ENDD 정도. 알겠습니다. 뭐 두 번째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ENDD를 꼽아봤고요. 마지막 섹터 뭘까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건 제가 동엽 또 MC님. 여기 MC 자리 그냥 앉아 있는 네. 게 아닙니다.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자. 제가 섹터도 잘 발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컨닝하시면 안 네. 됩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시죠.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아, 바로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헬스케어, 그렇죠. 바이오 종목 뭐 바이오 종목 오늘 오늘 얘도 수급이 네. 자, 이거 수급을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급을 그냥 먼저 노트북으로 보여드릴 텐데 수급 특징주는 또 알테오젠 정도입니다. 알테오젠 지금 수급 보시면 그냥 이제 개인이 내리매도하죠. 개인 혼자 팔았습니다. 16일부터 한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16일부터 개인 내리매도하고 오늘만 665억 팔았어요. 와. 오늘 하루 팔았네. 동안 알테오젠 개인 순매도가 665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매도하는 거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냥 다 받아 먹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유난히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코스닥에서 또 역사 썼거든요. 네. 일간 개인 순매도 레전드 사상 최고급 동경신. 왜 그랬냐면 오늘이 또 주주명부 폐쇄일이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시간 외 포함이니까 시간회가 6시에 끝나잖아요. 네. 지금 7시 반이니까 시간회가 끝났죠. 네. 그러면 지금 주식 계좌에 들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결정하고 그렇죠. 배당 받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근데 주주명부 폐쇄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이 보유분이 넘으면은 대주주거든요. 과세 네. 대상이에요. 네. 수익나고 20%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많이 올랐고 개인 관여도가 높았던 종목들이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온 건데 알테오젠이 예전에 또 차트 뛰어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미약품 2015년 대박 시세 기억나시죠? 한미약품. 네, 난리 났었잖아요. 한미약품 15년에 올라갈 때 라이센스 아웃이 엄청 큰 게 여러 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해가지고 밑에 나가고 있는데 사노피라는 프랑스 메이저 제약사가 있습니다. 네. 쟤네한테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인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물질을 5조 2천억에 라이센스 야, 아웃했어요. 5조. 저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금액이었거든요. 네. 저걸로 그냥 한미약품 그냥 뭐 쭉쭉 날려버리는 네. 한미약품 모두가 100만 원 간다고 외치던 시절에 나온 겁니다. 근데 알테오젠 얘기하는데 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알테오젠이 올해 6월에 전 5년 전 얘기니까 네. 알테오젠이 올해 6월에 라이센스 아웃을 4조 7천억짜리를 했어요. 4조요. 4조 7천억짜리를 했습니다. 네. 6월에 총 금액 기준으로 네. 한미약품이 건국 이래 역사 쓴 거라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저거 반환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라이센스 아웃 중에 총 금액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홀딩하고 현재 갖고 있는 있는 게 건 알테오젠이네요. 그렇죠. 알테오젠입니다. 한미약품 대부분 이제 라이센스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서 금액이 제일 큰 거. 그게 또 알테오젠이다. 뭘 수출했냐면 그거예요. 이제 피하 주사 이제 그 제형 변환 기술인데 병원 가서 맞아야 되는 정맥 주사 제형을 집에서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제형을 변환하는 플랫폼인데 그게 비독점 계약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한 회사한테 팔았으면은 다른 회사한테 못 파는 게 독점 계약이고 보통 한미약품도 독점 계약한 거거든요. 저거 네. 사노피 이외에 다른 회사한테 못 팔아요. 근데 알테오젠은 비독점 계약이라 얘한테도 팔고 쟤한테도 팔고 쟤한테도 팔고 우와. 똑같은 걸 쉽게 말하면 이제 속된 말로 우려 먹을 수 있는 다 팔아먹고. 계속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비독점 계약으로.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 있고 뭐 지금 저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2개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 하나 있고 알테오젠이 전 세계 두 번째로 저 기술을 만들었는데 제형 변환 기술. 근데 첫 번째로 만든 회사가 지금 1년에 기술료만 3천억 받아요. 기술료만. 아무것도 안 하고 로열티로만 3천억 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딱 2개 있어요.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 네. 그래서 수급도 좋고 최근에 이제 지난 2주 동안 개인만 매도한 종목. 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개인 매도분을 다 쓸어간 종목. 오늘도 순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저런 전문가님께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네,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세 가지 네. 섹터를 얘기했잖아요, 업종을. 그렇죠. 이 중에서 제일 눈여겨보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이요.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로. 네. 알고 마무리를 물어보신 거 했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아니, 모르고 그냥 네,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을 네. 조금 더 초반에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